여기 보면 그 새말기 한번 보죠.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이 새말기를 널리 전법해야 된다는 그 뭐라고 할까 좀 책임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선생님께 일반 사람들이 그때는 간화선 위주라서 1970년대는 간화선 위주라서 저는 화두를 들고 공부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선생님이 다 화두를 주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무자 화두를 주려고 하시는 거를 이만저만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화두는 잡지 않았어요. 화두는 잡지 않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이제 화두가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화두가 이제 가장 그 특징이 뭐냐면 순일하게 잡는 것이 화두거든요. 순일하게 잡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무자를 잡는다 또는 뭐 이먹고를 잡는다 이래서 이 먹고 이거를 자꾸 잡으면서 순일하게 하면서 운전을 한다든지 의사는 치료를 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달리는 사람은 달린다든지 프로그래머도 있고 요새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하면서 화두를 순일하게 잡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일반 그 제가자들이 공부에서 자꾸 소외가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그래서 이제 백봉 선생님이 이제 이 새말귀를 주창을 하시게 된 건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선생님이 거사풍을 이제 늘 거사풍 이렇게 했는데, 거사풍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일반 제가자들도 바쁘게 생활하는 일반 제가자들도 공부의 올바른 공부 방편만 있다면 그 방편을 가지고 얼마든지 견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거사풍입니다. 거사풍의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신 게 이제 새말귀인데, 새말귀를 이제 그렇게 공부 방법을 제시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가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9월 달에 보림선언을 가게 됐는데, 그때 그 다음에 76년 5월에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제가 그때 선생님을 좀 시봉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봄날 이렇게 산책을 하던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 제가자들도 바쁜 생활 가운데서 공부를 하는 방법을 제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알겠다고 그러셔가지고 사흘 뒤에 이제 원고를 딱 보여주시더라고. 그래 일심행 한번 보라고. 그래 딱 보니까 새말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새말귀 원고를 다 보고 난 뒤에 세상에 사람들이 이거 어려워서 이걸로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선생님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새말귀가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제 당신이 가신 뒤 50년 뒤에는 이게 꽃을 피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홍승동 거사님이라고 그때 백봉 선생님이 지리산으로 산청으로 가셨을 때, 그때 이제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제 좀 모시고 계셨죠. 그분한테 제가 그걸 수차례 확인을 했어요. 정말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 자기 보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저희들은 제가 있을 때는 새말귀를 주지 않으셨어요.
새말기 원고는 제가 봤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그 76년에 4월달이 참 그때 4학년이었으니까 이제 겨울 방학서부터 이제 서울에 왔지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2월달에 졸업을 하고 완전히 서울로 이제 올라오게 됐는데, 그때까지는 새말기를 주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그 뒤에 오는 도반들, 한 78년, 79년, 80년, 79년, 80년 정도에 온 도반들은 그 새말기를 주신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 새말기로. 그런데 상당히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새말기라는 이것이. 그래서 이제 선생님 그 법문을 보면 새말기에 대한 법문이, 새말기 다 이래갖고 한 법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법문을 뽑아서 제가 그 이 말 한마디에 그 새말기라고 해서 이제 편집을 해 놓은 것인데, 그래서 이제 새말기를 이제 그걸 이제 홍승동 거사에게 선생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영상 통화가 가능할 때 이것이 꽃을 피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당신 가신 지 50년 뒤에 이게 꽃을 피운다 했고, 영상 통화가 가능할 때 꽃을 피운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영상 통화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몰랐어요. 그렇죠.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통화가 가능할 때 이것이 꽃을 피운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때는 못 알아들었죠.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크게 두 가지를, 이 새말기를 추천하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사실을, 과학과 의학이 워낙에 발달이 돼서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이제는 잘 인식할 수 있는 시대에 와 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지금 이제 생체 기관, 인공기관을 다 이렇게 다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송창훈 씨도 계시지만, 그 임플란트 하는 거 인공기관이죠. 인공기관입니다. 그거 눈 백내장 수술하는 것도 다 인공기관 넣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 이거 하는 것도 다 인공기관으로 해서 다 아주 간단한 예로. 그러고 이렇게 척추 이렇게 부러지고 하면 그것도 심 다 박지요. 심 다 박고. 아마 요새 3D 프린터가 나와서 앞으로는 더 아주 정밀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체를 바로 이식하는 거, 또는 줄기세포 같은 걸로 다른 그러니까 동물의 그 기관을 사람에게 또 이식을 하는 거, 이런 다양한 이런 것들이 지금. 그리고 또 옛날에는 그런 거, 요새 시험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도 정자수가 모자라고 활동성이 작은 사람도 많고, 여자들도 불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시험관아기가 무척 많습니다. 그죠? 쌍둥이다 이러면 다 시술을 하셨구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몸뚱이는 기관이구나, 몸뚱이가 내가 아니구나, 몸뚱이는 기관이구나, 인공기관을 끼우든지 남의 기관을 나에게 가지고 오든지 인연과 조건만 맞으면 그것으로 몸을 지탱할 수가 있지요.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뭐다? 하나의 기관이구나.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대에 와 있다. 이것이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몸뚱이가 무정물이면 보는 것이 누가 볼까? 그러면 눈이 무정물인데 그럼 누가 볼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시대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부리 눈을 통해서 본다는 사실을 설명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우주선 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공중에 그 망원경이 굉장히 발달되고 이래서 어떻게 돼요? 공중에 둥둥 떠 있거든요. 이 지구도. 지금 우리도 공중에 떠 있거든요. 공중에 떠 있습니다. 내가 지구에 발을 붙이고 있는데 이 지구가 어디 있어요? 공중에 있어요. 그 유마경에 보면 이런 그 유마경 맞지? 유마경이지 아마. 이런 글귀가 나오거든요. 이 말하자면은 막 지구다, 막 이 중생들이 이게 막 흘러가도 막 이렇게 허공 속에 있는 거죠. 흘러가도 흘러가는 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느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지구가 막 자전 공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속도로요. 한 시간에 우리가 막 한 250 자동차 경주하면 250 정도 300 뭐 이렇게 놓는다는데 지구는 그 속도가 6천 얼마인가 막 하여튼 경월거사님 예. 지구 자전 속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네이버에 물어보십시오. 공전 속도, 자전 속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전혀 못 느껴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이 지구 위에 있는데도 우리는 전혀 느낌이 없어요. 자기가 바로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같으면 어지러워서 넘어질 것 같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속도가 제가 알기로는 수천 킬로인 줄 알고 있거든요. 시간당. 에? 자전 속도, 공전 속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신기합니다. 그렇게 빠르게 가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도 움직이는 느낌이 없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거 완전 불가사의죠. 자전 속도는 네. 구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평균 네. 1675km/h가 1670 자전 속도 킬로. km/h 그러니까 1초에 465m를 이동한답니다. 1초에 465m를 이동한답니다. 지구가. 그 다음 공전 속도는요. 그러니까 1670이면은 우리 상상 불가 속도입니다. 250, 300만 해도 그 자동차 경주 보면은 쌩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의 몇 배입니까? 한 7배 이상? 그 다음에 상상 불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지금. 공전 속도는 네. 그 초당 29.7859km를 갑니다. 초당. 예, 초당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30 치고 30 곱하기 초니까는 60 곱하기 60 해야 되죠. 3600을 곱해야 되죠. 30 곱하기 3600을 곱해야 됩니다. 그게 공전 속도라요. 그런데 30km 곱하기 3600을 곱하는 그 속도로 지금 공전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자전 속도는 1670km.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 느낌이 없어.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정말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공중에 둥둥 떠 있다라는 이 과학이 발달됨으로 해서 공중 둥둥 떠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 이걸 화면을 영상을 보니까 초등학생도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허공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시대가. 그런데 몸뚱이가 무정물이고 허공에 대해서 생각하려면은 옛날 어른들 같으면 대옥 견성을 해야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과학 지식은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뭐 느낌은 안 와요.
느낌은 안 오지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알고 있는 사람하고 모르고 있는 사람하고 공부 방법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백봉 선생님은. 공부 방법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석철은 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알고 있는 거기서 공부를 출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새말귀를 추천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말귀는 먼저 백봉 선생님의 공부 방법은 이렇습니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먼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다. 제일 먼저 이제 새말귀를 가지려면 처음에 뭐죠?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이거든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이다. 상대성이라는 건 뭐죠? 모습이죠.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작용.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것을 학인들에게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문을 보면 새말귀 원문 깨우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무상법신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죠.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유상색신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려서 작용한다는 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파악하게 한 다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하고 밑에는 실질적으로 파악하게 한 다음 새말귀를 가지게 한다. 그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그걸 규범이라고 했어요. 새말귀를 잡는 규범이다. 화두는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그 스승이 이런 화두도 주고 저런 화두도 주고 그러는데 요 새말귀는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그리고 일체의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고 듣고 말을 하고 몸뚱이를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이것을 먼저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는 것이 누가 본다? 보는 것이 누가 본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본다입니다. 듣는 것은 누가 듣는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게 뭐예요? 몸뚱이를 굴려서 생활 안 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곧 수행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점이 정말로 중요한 점이에요. 왜 생활이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그냥 사는 것이 수행이에요. 남정아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이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돼도 공부고 이해가 안 돼도 공부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가 화를 내도 공부고 수행이고 화를 안 내도 수행이에요. 화를 내면 나쁘고 화를 안 내면 좋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수행이 어느 한순간도 수행이 아닐 수가 없다. 이것을 먼저 장착을 해야 돼.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지. 왜?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려서 보고 듣고 말하고 견문각지를 하거든. 그러니까 몸뚱이를 굴려서 밥도 먹고 걸어가기도 하고 일도 하고 바쁘다고
바쁘다고 뭐 난리도 치고 싫다고 막 싫어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한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한다. 그러니까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려서 하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이 수행이에요. 죽는 게 뭐예요? 죽는 것도 수행이에요. 죽는 것도 공부예요. 몸뚱이 버리는 것도 공부라 이 말이에요. 아픈 거는요? 그것도 공부예요. 아픈 것도 공부예요. 괴로우면 뭐예요? 괴로운 것도 공부예요. 무정물인 몸뚱이가 괴로운 줄 아나요? 모릅니다. 괴로운 걸 아는 건 누가 알아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그 괴로운 것을 아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괴로울 때도 공부라 이게. 근데 몸뚱이가 내다 이래버리면 자기가 괴로운 줄 알아.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괴로우면 괴로운데 누가 없다? 내가 없다. 괴로운데 내가 없지요. 왜?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없는 자리거든. 그 어떤 모양이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괴로움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음 사라져버리죠. 괴로움이. 그렇죠. 사라져버려요. 거기에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 그런데 나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고정불변한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딱 한대. 뭘 보고? 몸뚱이를 딱 보고. 이것이 뒤바뀐 생각의 가장 뿌리에 있는 뿌리망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망심. 그래서 내가 있다 해서 온갖 것이 다 벌어져 버려. 그것을 뿌리망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뿌리망심이 뒤바뀐 생각, 울트라 캡숑이에요, 그거. 그 뿌리망심을 내가 어떤 식으로 잘 관찰해서 그것이 본래 헛것임을 알아내는 거, 사실대로 알아내는 것이 우리의 공부의 요점이고 과정이에요. 저기 자명보살님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 엉뚱하게 공부를 한단 말이지. 왜? 몸뚱이 내로 자꾸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아상만 자꾸 더 아상이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자꾸 플러스 알파를 하네. 그러면 도저히 거기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중생 딱지 뗄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르게 배워야 한다. 바르게. 방향이 발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새말귀를 할 때는 그거 한번 보시죠. 새말귀는 설법을 통하여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고 정견을 세운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뭐다? 부처다. 나는 절대성자리다. 나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진짜 부처는 뭐예요? 진짜 부처는 뭐를 진짜 부처라고 해요? 예? 깨달은 자리죠. 진짜 부처는 모습이 없어요. 진짜 부처는 무상이에요. 모습이 없는 자리가 진짜 부처예요. 그래서 내가 부처다 이렇게 되면요, 나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절대성 자리다. 나는 법신 자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부처임을 어떻게 한다? 인정하고
인정이 되려면 바르게 배워서 정말 그렇구나 라고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고 믿어서 부처행을 하는 수행 방법이에요. 부처행이라고 하니까 나는 중생인데 위에 부처행을 하노 이래 생각이 들지요. 뭐가 부처행이에요? 본래의 나의 성품을 쓰는 것이 부처행이에요.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리는데 실제로 이걸 생활 속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느냐. 내가 화를 내. 내가 화를 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처행이 되겠나요? 이동윤 과사님, 어떻게 해야 부처행이 되겠나요? 화를 내면. 잠깐만요. 다시 말씀해요. 예? 화를 낸다. 화를 내면은 어떻게 해야 그 화를 내는 것이 부처행이 되겠나요? 화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걸 알아채려가 시갖고 네. 굴려야겠다. 알아채려서 어떻게 한다고요? 화를 잘 굴려야 됩니다. 화를 굴린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명 보살님 되게 우스운가 보다. 왜냐면 법문 시간에 이렇게 막 질문하고 답하는 거 처음 봤죠? 보통은 절에 가면 이렇게 안 하지. 화가 일어났어. 화가 사라져. 거기에 누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화가 만약에 몸뚱이 내로 하면은 화가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돼서 그 화를 불끈 지어요. 불끈 지어서 절대로 안 놔. 거기에서 온갖 파생상품을 다 만들어버려. 내 것이니까. 거기서 막 요리를 하네. 그걸 가지고. 그런데 화가 나. 근데 거기에 내가 없으면 화는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화를 내는 것과 몸뚱이 나로서 화를 내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렇게 이제 그것을 이제 적어놨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도 수차 말했지만 불안하다, 초조하다, 아프다, 우울하다,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건 내 것이라고 그거 꽉 붙들고 그 속에서 아주 자기를 막 범벅을 만든다. 그런 걸 뭐라고 하지요? 모습놀이라고 해요. 근데 자기가 모습놀이를 하고 있어도 모릅니다, 그거를. 이 모습에 들어앉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 것에 내가 없지요. 내가 없으면 욕심을 부리다가도 더 이상 부리겠습니까? 욕심 부리다가도 욕심이 좀 뭐라고 하나 김 빠지지. 김 빠진 맥주 같지. 좀 하고 웃을 거 아닙니까? 가짜나서 자기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렇다고 경월거사님 헬렐레 해서 뭘 하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니죠. 다구지게 해야죠. 다구지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작용이라는 겁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작용이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라는 것이거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지혜가 밝아져요. 송정원 씨, 지혜가 밝아지려면 왜야 밝아집니까? 내가 이런 걸 외우라고 했는데. 별책구로 써서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별책부록에 써서 떨어뜨려 놓는 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결국 비운다. 또 모습으로서 본다. 모습으로. 자, 지혜가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정일. 사실을 사실대로 안다는 게 뭔 소린지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요? 더 쉽게. 가짜를 그것도 너무 어려워. 가짜를 가짜로 알면 어떻게 됩니까? 가짜를 가짜로 알면 어떻게 돼요? 모습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뭔 말이에요? 경월거사님은 알았다. 맨날 하는데도 뭐예요? 경월거사님? 내려놓는다. 또 우리 인형과 조건으로 시작.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화 무엇이라 머물 수 없다. 머물지 않는 거지요. 머물지 않을 때 지혜가 나는 겁니다.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짜를 가짜인 걸 확실히 알아야 머물지 않죠. 안 그러면 어떻게 머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별책부록에 왜 넣습니까? 머물지 않으려고요. 별책부록에 왜 넣는 거예요? 머물지 않으려고요. 머물지 않으면 지혜가 밝아집니다. 그런데 내가 머물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안 머무러집니까? 이동영 거사님. 뭐를 알아채리면 됩니다. 네? 내가 어둠을 알아채리고 우리 아이디어만 들어가면 됩니다. 아, 그건 너무 어려워서 일반 사람들 못 알아듣는데 그 남정아 보살님이 좀 알아듣게 좀 새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자기한테 이해가 돼야 돼요. 이런 말들이 자기에게 이해가 돼야 돼요. 왜 가짜를 가짜로 알아야 되는가? 가짜를 가짜로 알면은 머물지 않지. 왜 꿈에 우리가 머물지 않습니까? 그 가짜라서 머물지 않는 거 아니에요? 가짜인 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꿈에 머물지 않잖아요. 제가 맨날 로또 그거 100억 당첨된 거 얘기를 하는데 가짜인 줄 알기 때문에 가짜인 줄 안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가짜인 줄 안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임을 인정하고 믿어서 부처행을 하는 수행 방법입니다. 여기 이제 말은 굉장히 압축이 돼서 간단한데 이제 이거를 이제 풀어서 이제 하면은 이제 자꾸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새말귀는 가정을 가꾸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일상생활이 바로 수행이 됩니다. 경월거 삶은 왜 수행이 된다고 했죠? 일상생활이 왜 수행이 된다고 했죠? 사는 게 변하는 말을 안 들어. 가만히 보면. 답을 할 때는 항상 그 답을 하거든.
송창원 씨도 저번에는 뭐 물었지. 그걸 한 7, 8개월 전에 물었을 때 똑같이 답을 하는 거야. 7, 8개월 후에도. 석자론 씨, 왜 사는 것이 수행이 됩니까? 빛깔도 소리도 없는 자리가 예,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작용을 누가 한다고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려서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인생살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느 것도 수행 아닌 것이 없어요. 그 어느 것도 수행하는 거.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건 누가 이렇게 해요? 무정물인 손은 이렇게 하는 줄 몰라요. 그것을 무정물이라고 하거든. 지가 뭐 하는 줄 모르는 것을 무정물이라고 해요. 내가 만약에 몸뚱이가 유정물이면 아마 제일 먼저 생체, 아마 우리 송창원 씨 임플란트 못 할걸? 안 그렇습니까? 못하지요. 어디 함부로 내 몸에 다른 쇠가 들어와? 어림도 없지. 그런데 턱 잘 박잖아요. 뭐 금도 받고 은도 받고 뭐 요새 뭐 나사로 막 잇몸도 막 싹 조이고 이러잖아요. 그래도 약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몸뚱이 무정물이 아니면 정말로 이 세상에 직업 99%는 다 떨어질걸? 그럴걸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왜 수행인 줄 알아야 돼요. 사는 것이 왜 수행이에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듣고, 말하고, 또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아프기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생각도 하고. 그래서 수행 아닌 것이 없어요. 이런 거 확실히 이해했습니까? 네. 예. 근데 사람들이 공부 따로 사는 것 따로 맨날 이렇게 생각을 해. 그거는 무엇이 잘못됐느냐? 정견이 바로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견이 바로 서 있지 않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을 맨날 따로 아이고 실제로 우리 옛날에 그 도반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공부해야지 맨날 이러고 다니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억수로 스트레스 받죠. 그런데 공부해야지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이 입으로 공부해야지 한다. 이러면 공부지요. 또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해야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러면 또 공부지요. 근데 이분은 계속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로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라마 내가 이랬어. 하하 참네. 공부하라마. 공부하면 되잖아. 왜 자꾸 공부해야지 하냐고. 공부해 지금. 그럼 그분은 뭘 모르고 있다? 공부해야지 하는 이 자리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법문을 많이 들어도 제대로 정견이 서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공부해야지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계속 갈구하는 마음이죠. 그게 없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뭘로? 몸뚱이 내로 계속 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야. 목이 말라. 그래서 보고 듣고 걷고 내가 지하철 타러 가고 또 이제 저녁에 가면 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이 몸뚱이로 걸어가고 뭐 한다 하면은 그게 바로 공부가 되는데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되나요?
안 되지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차근차근 이렇게 그 사실에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해서 가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한 방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해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헛것이라는 것이 정말로 공성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해가 되고 나한테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는 난 나가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뭐 무정물인 다리로 걸어간다 할 것 같지만 돼요? 각성거사님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생각도 안 납니다. 그죠?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밥 먹고 일하고 아이를 키우고 공부하고 운전하고 성내고 욕심내고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건 누가 한다고요? 빗소님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려서 모습을 굴리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새말귀는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라는 말귀로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에도 한결같이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의 지름길입니다. 깨닫는다고 금방 자기가 성불이 되느냐? 되지 않거든. 왜냐? 습이 있어서.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깨닫기 전에도 만약에 깨달은 후에도 보림 서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백봉 선생님은 그래 훈련이라고 하셨어요. 나는 이제 그걸 연습이라고 하는데 연습을 해야 된다. 그냥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조금 이해가 되겠으나 바탕을 놔두자라는 말은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바탕을 놔두자를 실제로 하려면은 이 모습 공식이 충실이 되지 않으면 바탕을 놔두자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말귀에 대해서 지금 그냥 간략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말귀는 뭡니까? 새화두라는 뜻입니다. 1970년대에 백봉 선생님이 이제 또 간화선의 화두거든요. 화두인데 이것을 새로운 화두, 신화두라고 해서 이 신화두, 이 새말귀는 이렇게 잡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화두라는 것이 뭐예요? 순일하게 이렇게 쭉 잡아가는 거지요. 화두라는 건 순일하게 정순일시 진짜 순일이지요. 한자는 틀립니다. 한자 틀립니까? 네. 일자가 무슨 일자입니까? 저는 세금변에 그날 일자 씁니다. 그날 일자가 뭔지는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서 순일하게 잡아야 되니까 내가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그렇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아이 키우고 밥 먹고 정말로 밥 먹을 때 밥 먹는다랄지 내가 밥 먹는다 이렇게 먹으면 완전히 다르거든요. 만약에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그렇게만 잡을 수 있으면 다이어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을 때 내가 먹는 것을 환히 보면서 먹거든요. 밥 먹는데 그냥 빠져서 먹지를 않아요. 먹는데 빠져서 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먹는 것을 쭉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천천히 그 다음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내 배가 어느 정도 부르다라는 걸 자기가 느껴요. 정말로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은 이것이 기본에 깔려야지 정말로 성공할 수가 있는 기라. 그런데 완전히 밥만 작게 먹고 어쩌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욕구가 폭발을 하죠. 그런 식은 어떤 식이냐면 이 잡초가 있으면 돌로 이렇게 딱 눌러 놓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돌 가로 막 잡초가 나오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잡초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밥을 먹는다. 안 그러면 밥을 먹을 때 밥을 먹는다 하고 밥을 먹으면 밥을 먹는 그 현재에 있게 되거든. 지금 여기에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먹지요. 안 먹습니다. 밥 먹는 줄 모르고 먹어요. 언제 보니까 밥그릇 다 비어 있어. 그러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자명보살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공부를 한번 새말기를 해보고 싶다 이러면은 화요일마다 오십시오. 예,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자, 반야신경 하겠습니다.